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출연진 분들과 함께하는 제작 발표회 지금부터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나보신 이후에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없던 효도 버라이어티, 효라이어티가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보시죠. 와, 저희가 지금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나봤는데요. 보시면서 뜨악하면서도 보기도 하고, 어머 진짜자 진짜자 막 이러면서 저희가 보기도 했는데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지금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고, 동네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프로그램 보면서 와, 이거 좀 대단하다 사이즈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효자촌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한 분 한 분께 저희가 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준혁 씨부터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양준혁 야구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효자촌에 들어오셨고요. 장우혁 씨. 안녕하세요. 장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장우혁 씨 오셨고요. 좋아합니다. 네, 이어서 윤기원 씨. 예, 안녕하십니까. 윤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기원 씨. 이어서 유재한 씨.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가수 유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신성 씨. 네, 안녕하세요. 효도에 살고 효도에 죽는 트로트 가수 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효도남.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치승 씨. 네, 헬스클럽 관장 양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MC 데프콘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효자촌의 MC를 맡게 된 데프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보스 남규홍 PD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규홍 PD입니다. 효자촌 연출하게 됐습니다. 자, 정말 저희 제작 발표도 정말 날 것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작 발표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남규홍 PD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정말 궁금합니다. 효자촌 어떤 프로그램일지 너무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이어서 새로운 소재인 효도를 버라이어티로 기획하게 되셨는데 이 기획하게 된 배경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주안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곳인지도 궁금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부담감은 없으셨는지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효자촌은 기존 예능 프로그램은 좀 없는 소재라 도전하게 됐고요.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한번 프로그램화하면 재밌겠다 생각하고, 재미보다도 의미가 더 크겠다 해서 도전한 거고, 저희 스타일대로 또 진정성 있게 잘 만들면 시청자들이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해서 한 4년 정도 묵혔다가 지금 때가 돼서 아마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연이고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 효자촌이라는 프로그램이 딱 시청자들이 봤을 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효자들이 어떤 마을에 같이 모여서 그냥 어떤 특정 공간에 효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놀고 이러다 갑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게 아마 많은 분들에게 부모님들이나 자식 간에 어떤 큰 울림을 주지 않을까 해서 아마 보시면 아마 남다른 어떤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요즘 같은 빠른 시대에는 부모님이랑 만나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모였다는 것 자체가 좀 사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만드셨어요? 이 부분엔 조금 내가 많이 신경을 썼다. 그냥 보통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일반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 느낌이 어떨까 해서 한 거고요. 그 속에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같이 뭔가 하고 하는 것들을 해본다면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해서 그런 구성하에 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출연자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당황한 것조차 날 것 그대로 아마 효자촌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피디님, 혹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대한 약간 부담감 같은 건 좀 없으셨어요? 글쎄요, 저희야 그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영역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효라는 영역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도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요즘 시대에 맞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근데 그 표현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고 멋지게 표현된다면 굉장히 좋아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즐겁게 했고요. 저희는 항상 저와 저희 제작진은 프로그램 할 때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네, 즐겁지 않으면 바로 포기할 겁니다. 즐겁지 않으면 포기하겠다는 우리 남경 PD님의 정말 자신감 있는 대답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출연진 분들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양준혁 씨 이게 촬영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점도 많았을 것 같고 또 심지어 다른 예능이랑 굉장히 차별된 점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있으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또 부모님과 함께 프로그램 하는 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장 처음인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또 제가 효자촌에 입성해가 지금 맏형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저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가 지금 87이시거든요. 사실은 건강도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처음에 그 효자촌에 입성하기 하루 전에 갑자기 출연을 뭐 몸도 안 좋고 막 그러면서 출연을 안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아버지는 포항에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포항에 전날 내려가서 제가 억지로 막 이렇게 모시고 효자촌에 그렇게 입장해서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장 맹활약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뭐 저보다는 저희 아버지를 더 이렇게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신의 아버님이 지금 차별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양신의 아버님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준혁 씨가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엄청난 활약. 그림에 봤지만은 저희 네. 그건 자고 네. 그냥 밥 먹고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더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뭔가 좀 색다른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장우혁 씨는 어떠셨어요? 우선 뭘 하는지 몰랐어요. 뭐가 뭔지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참여하셨어요? 뭘 알고 가야죠. 참여는 이제 네. 했는데 이제 네. 참여하고 나서 방송을 원래 뭐 이게 좀 이렇게 대본이 좀 있거나 살짝 그렇죠. 뭐 있어야 구성 정도는 되는데 그런 있죠.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제가 하면서도 이래도 되나 이럴 정도로 너무 편하게 쉬고 하는데도 뭐 어떤 뭐 조급하거나 뭐 그래야 되잖아요. 작가분들도 뭐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뭐 되나 뭐 이 방송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어머니께서 이제 그 방송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좀 이상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방송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정말 그럴 이번에 정도로. 장우혁 씨가 남경홍 PD님의 날 것을 그대로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게 날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날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날것 체험을 제대로 하신 장우혁 씨 인상 깊은 아까 그 표정을 보니까 뭔가 새로운 또 환경들이 조건들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좀 되고요. 네. 네네. 이어서 그럼 윤기원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어머니 아버님하고 좀 오래 산 편입니다. 예, 한 40 넘어서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도 늘 어머니가 챙겨주셨죠. 뭐 음식이라든가 끼니 같은 거 아니면 빨래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별로 했던 게 없던 저였는데 그리고 이제 혼자 나와서 독립을 잠깐 누구랑 살긴 했지만 그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취잖아요. 자취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모로 생활하는 걸 좀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그래서 이 효자촌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드는 생각은
그동안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렇게 잘하는데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을 어머니를 이번 기회에는 좀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뭐 끼니마다 좀 새로운 음식 해드리려고 애를 썼고 최대한 어머니가 좀 마음 편히 계시다 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있다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들어보니까 가장 능동적으로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게 효를 실천했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수줍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머니가 해주신 거에 10,000,000,1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죠. 저는. 아마 근데 그럼 빨래는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빨래를 못 하셨다는 큰 또 구멍이 하나 발견되는데 아마 그 마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유재환 씨는 어떠셨어요? 좀 인상 깊거나 야 이거 다른 예능과 좀 다른데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효도가 두 가지의 범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는 도덕적인 범주, 그리고 하나는 법적인 의무감. 그렇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것도 법적으로 정말 의무감이 있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효자촌을 찍고 나서 보니까 완전한 인간적인 본능의 욕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람이 기분 좋은 것들을 할 때 흔히 이제 본능적으로 기분 좋은 걸 한다고 하잖아요. 식욕과 뭐 수면욕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효도 욕구도 굉장한 사람에게 그 기쁨과 어떤 행복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정말 구성조차 없었어요. 그냥 놓고 그가 방목이라고 하죠. 그 PD님이 방목을 시켜놓고 나서 가끔 모아요. 그러면 모였을 때 대화하고 다시 방목을 시켜요. 그리고 다시 모아요. 그리고 다시 방목을 시켜요. 계속 이거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는데 이게 도대체 분량이 나올까 막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긴 했지만 확실히 형들 한 분들마다 이 효도 소스를 고르면은 이거 정말 한 달을 방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효도 소스로 따지면 정말 엄청난 분량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여기 뭐 거의 효도 홍보대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자, 그러면 효도남의 또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죠, 신성 씨. 네. 어떠셨어요? 좀 인상 깊었던 점이라든지. 우선은 인상 깊었던 거는 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저희 집만 TV가 없었어요. 이건 무슨 TV가 일인가요? 없어가지고 예. 야, 가뜩이나 집에서 아버지와 저는 좀 대화가 좀 많이 짧거든요. 이 충청도 이 남자들이 살짝 좀 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근데 제가 그 큰 약간 탭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다행히 TV를 볼 수 있게끔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하기도 했고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가 또 이렇게 그 병을 좀 갖고 계신 게 있다 보니까 제가 하루 항상 집에서 시골집에서 뜸을 뜨세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병행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효자촌에 들어오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부모님과 따지고 보면 36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다가 제가 2년 정도는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께서 뭐 좋은 것만 있으면 항상 저에게 해주셨었어요. 제가 딸 넷에 아들 하나, 제가 막둥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항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반대로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부모님께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야, 내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찍으면서 정말 아버지와 저와 너무 좋은 추억을 쌓게 됐고 지금도 가끔 시골 가면 아버지가 거기 너무 좋더라. 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아마 전국의 막둥이들이 아마 신성 씨 편을 보면서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린 내가 아버님과 함께 또 이렇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아마 많은 또 공감을 좀 자아내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또 두 분 MC분들 와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데프콘 씨. 그 MC분들은 스튜디오 녹화를 하시면서 지금 첫 방송을 다 보신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초반부 녹화를 끝냈습니다. 어때? 딱 보자마자 좀 들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제 우리 출연해 주신 분들이 이제 이게 방송이 될까라고 하셨는데 방송은 만들어졌어요. 됩니다. 방송이 방송됩니다. 만들어졌고 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출연자분들이 계속 이게 과연 되나 예. 안 되나
근데 됐어요. 오늘 나가요, 방송이. 나가는데 아, 축하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얘기를 못 듣고 그냥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이제 그게 다 보니까 나오겠지만 그냥 PD님이 뭐 필요하니까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저는 신뢰의 아이콘이라 우리 남 PD님은. 근데 이제 가서 보면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 어렸을 때 우리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뭐 가까운 데 여행도 가고 이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다 큰 자녀가 또 우리 노년의 부모님과 그 떠나서 그 공간에서 특별히 무슨 이벤트가 막 뭐 필요하다기보다는 네.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울림을 줘요. 이게 우리 남경 PD님이 항상 뭐 저도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 사람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진정성을 많이 담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의 부모님과 같이 뭔가 하는 그런 방송들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방송을 보면서 지켜보시면 좀 많은 부분이 좀 느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야, 정말 우리 MC처럼 뭐 방송이 만들어졌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그 이상의 작품을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양치승 씨는 네. 녹화하고 어떠셨어요? 딱 느낌이? 저는 녹화보다는 사실은 MC가 하기 싫었습니다. 아, 출연자. 네네. 네. 왜냐면 제가 사실 MC보다는 출연자로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들어왔을 때 사실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셨거든요. 근데 MC로 첫 VCR을 딱 보는데 뭔지 모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출연자들이 야 나도 저기 있었으면 우리 엄마하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좀 보냈을 텐데 지금 이제 MC를 보면서 VCR을 볼 때 출연진들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좀 나는 어느 정도 효자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난 불효자구나. 그거를 너무 느낄 수 있게끔 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 물질적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해드린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서 옆에 앉아있는 게 효도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이제 뭐 알고는 있지만 행동을 할 수는 없었고 그거를 이제 출연자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이제 다 같이 있으면서 웃고 떠들고 약간 슬퍼할 때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서 사실은 살짝 되게 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방송하면서. 근데 정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저 다른 예능도 저는 하지만 이 효자촌이라는 프로가 너무 잘 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효도라는 게 또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프로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프로그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양치승 씨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뭉클해서 제작 발표가 눈물바다가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그러니까요. 이게 네. 출연자분들은 다들 지금 방송이 될까라고 하셨지만 방송은 됩니다. 되고 우리 양 관장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고 실제로 예,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맞아요. 그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3대 PD라고 하는 나영석, 김태호, 남경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고 재한 씨는 좀 더 하고 싶나 봐. 왜 그런 게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럴 만해요. 예, 예. 스타 PD가 나를 접촉해줘서 나를 섭외해줬다는 건 이거 너무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요즘 뭐 최고의 스타 PD시기 때문에 이게 픽해준 사람들 다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작업했을 겁니다. 아,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저희 제작 발표에서도 이렇게 자유스럽고 편안한 분위기가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 궁금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저희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소중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함 기자님한테 바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류타임즈 함상범 기자라고 합니다. 그 피디님하고 대포권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방송이 이분들이 이제 나오고 들어가고 새로운 분들이 또 이제 나오는 뭐 그런 시스템인지 이분들도 좀 언제까지 몇 화 방송을 하는 건지 좀 그런 내용을 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포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솔로를 같이 하고 계신데 피님 아무 날 것 뭐 진정성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는데 이제 나는 솔로랑 비교해서 이 효자촌만의 진정성 날 것은 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PD님부터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뭐 방송이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네. 일단 이분들과는 이제 12회 애정으로 방송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운명에 맡깁니다. 정말 간략하고도 명쾌한 답변입니다. 사실 그 나는 솔로도 너무 잘 되면서 약간 스피노프처럼 또 나솔 사계도 생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이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긴 있으신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피디님? 효가 모든 사람들한테 근본적으로 없어질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잘 만든다면 아마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네. 사실 이제 저도 녹화 현장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보면 야 진짜 우리 PD님 말씀처럼 이 시대에 정말 너무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 전화 왔네요. 우리 남 PD님 전화 오셨. 요즘 이제 에미넴 좋아하세요. 저분이 에미넴 팬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런 개구장이 같은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사상 초유의 날 것 그대로의 제작 발표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 아무튼 뭐 우리 남 PD님 작품은 또 어느 정도는 진정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독보적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내년에 저 백상에서 좋은 프로그램 상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나는 솔로하고는 또 다르죠. 네. 나는 솔로는 이제 그 어떤 그 남녀간의 어떤 사랑에 대한 게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각 가정마다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서 야, 저 집은 우리 집이랑 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 좀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솔로가 남녀 간의 사랑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다뤘다면 여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좀 더 그렇죠. 그 관계 진정성 있게. 근데 날 것 그대로 또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보고 있으면 뭐 내 얘기 느껴지는 게 같다. 좀 있죠. 우리 집 보는 것 같고 저부터도 이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집이 또 있거든요. 어떤 집이 좀 비슷하셨어요? 저 집은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연과 좀 비슷하다 하는 그 출연자가 있으셨어요?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MC들이 다 얘기를 해요. 저 집은 우리 집 같다.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 집이 좀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 라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 겁니다. 역시 MC답게 스포를 적절하게 제안한 선에서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저 질문해 주신 기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기 뒤에 저희 마이크 좀 살짝 넘겨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Q 김지원 기자라고 하고요.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먼저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PD님은 혹시 MC분들이랑 출연자분들 캐스팅하면서 중점 둔 부분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출연자분들은 효자촌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부모님의 좀 다른 면모를 발견한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피디님, 우리 캐스팅에 어떤 부분 좀 중점 두셨는지 궁금하다고 주셨습니다. 질문에. 일단 뭐 저희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일단 여러 가지 자료 조사가 아마 진행되는 선에서 이 기획위도에 가장 흔쾌히 동참하신 분들, 가장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저는 가장 고맙고 그냥 그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굳이 저울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먼저 해주시는 분에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또 느낌이 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MC분들도 어떻게 보면 굳이 이분 저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분이면 완벽하게 효자촌의 의미와 재미를 책임질 수 있겠구나 하고 그냥 제가 그냥 거기에 맡겨서 그냥 실려갔어요. 그래도 그 피디님 혹시 이제 캐스팅하실 때 이게 왜 부모님과의 사이나 이런 걸 좀 알고 계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일단 그 사연이나 그 캐릭터나 일단 그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한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시청자들의 어떤 그 공감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중첩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다채롭게 보일 수 있게끔 그런 가족분들을 일단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연자분들께도 질문 주셨는데요. 함께 지내면서 좀 부모님에게 내가 몰랐던 다른 몸매를 발견하신 우리 출연자분들이 계신다면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준혁 씨 혹시 나는 이런 걸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 이런 면이 있으셨네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뭐 저희 원래 그 아들과 아버지와 관계는 사실은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뭐 저도 또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은 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효자촌 들어가면서 아버지랑 되게 좀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또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그전에는 거의 아버지랑 하면은 좀 약간 근엄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이제 또 저도 나이도 먹고 이제 아버지도 어느 정도 연세도 드시고 뭐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졌던 게 이번에 효자촌 가면서 저는 너무 참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 아까 양준혁 씨가 아까 가자마자 주무시더라고요. 하이라이트에 더 아이 같은 면모 저희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준혁 씨도 순수하신 그 느낌들이 좀 나더라고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우혁 씨는 어떠셨어요? 저희 어머니,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생활하면서 어머니도 소녀였구나. 그걸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거 너무 스포가 될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어쨌거나 네. 그런 모습을 봐서 너무 좋았어요. 그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약간 공통점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소년소녀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됐다. 약간 지금 공통적인 느낌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기원 씨도 또 새롭게 발견하신 면이 있을까요? 특별히 새롭게 발견했다기보다도요. 저는 그 어머니가 올해 저희 집에 4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한 거의 10여 년 가까이 어머니가 아버님을 좀 병간호 도와주시느냐고 좀 늘 곁에서 계시다 보니까 바깥 출입도 잘 못하시고 그 동창분들하고 또 모임 같은 데도 못 나가시고 해서 좀 갇힌 생활을 하셨거든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잘 상을 치러드리고 조금은 이제 어머님이 이제 행동 반경이 넓어지셨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같이 어머니와 함께 긴 시간 함께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나이 때까지 어머니 아버님하고 여행을 갔다든가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기억에. 어렸을 때 못 살아서 돈이 없어서 못 가봤고 커서는 크면 또 지들끼리 놀러 다니지 참 부모님들하고 안 다니게 됩니다. 이게 뭐 손자라도 낳고 그러면 이제 가족 동반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좋은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어머니가 편히 계시다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내가 뭐 식사든 잠자리든 다 제가 배려를 해드릴 테니 편히 계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편히 계시더라고요. 전 조금 도와주시는 척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제작진 쪽에서 어머니는 절대 그냥 뭐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미리 언지를 주셨는지 몰라도 전혀 안 도와주시고 저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또 어머니가 너무 기쁘게 제가 한 음식이 뭐 맛있어봐야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제가 깔아드린 이불이 얼마나 편안하시겠어요? 근데 너무나 고맙고 맛있다, 편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전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진심을 또 나누는 그 시간이 아마 굉장히 또 다른 면모였지 않았을까 싶고요. 신성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이번에 느낀 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집에 있을 때 정말 대화가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는. 이번에 와서 느낀 게 대화 정말 또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밖에 나가셔서
다른 집에 이렇게 뭐 어머님들이나 혹은 아버님들이 계시면 말씀 그렇게 잘하세요. 유독 저랑만 있으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이번 계기로 통해서 한 번 더 아버지께 전화를 더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집에 가도 한 번 더 아버지를 좀 챙길 수 있는 어머니가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부모님을 효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다 잘 때는 오히려 부모님들께서 자식들 혹시 추울까봐 네. 더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그런 면모도 또 이렇게 있으시고. 그렇군요. 네. 여전히 또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네, 대해서 유재현 씨는 마지막으로 어떠셨어요? 새로운 면모. 저는 새로운 면모 진짜 딱 한 가지 있었던 게 내 여자친구한테 하던 거 그대로 엄마한테 할 걸이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어머님 잠깐 머리 쓰다듬어 줄 때 왜 이래 징그럽게 하지만 엄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꽃을 좀 선물했었는데 왜 이래 그러면서 꽃을 꼭 이렇게 그거 해주시고 그리고 엄마 밥 좀 제가 특별히 좀 괜찮게 되어나 뭐 그러면은 엄마가 뭐 어떻게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마치 지난 제 여자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들을 다 엄마가 해주시길래 야 이거 진짜 엄마가 우리가 엄마라는 제3의 성을 만들었을 뿐 엄마는 여자가 확실하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 아까 계속 맞다라고 진짜 같이 이렇게 쓰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아마 그런 공감대가 효자촌에 있을 겁니다. 네, 질문해주신 기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질문 저희 바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또 저희 추천자분들이 많아서 안녕하세요. 네. 하나는 강경님이랑 소시한테 질문드리는데 오늘 이 포스터를 보니까 소시가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소시가 찾아하는 질문을 전하는 점이 아니었는데 사실 뭐 방송가에서는 이제 나는 서부터 시작해서 낯선 세계 이번에 무더춤까지 남경 감독님이 계속 소시를 택하시면서 소시가 남경 감독님의 필요성화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혼자 아까 신뢰도 얘기하시고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필님께는 소시의 그런 매력이라든지 공적으로 그런 장점 이런 점이 쓰시는 것 같고 소시 입장에서도 남경 감독님 그 작품을 보면서 느끼시는 바 이분하고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나머지 출연자분들께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하고 좋은 점을 했기 때문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나 가까운 분들 중에서 꼭 이렇게 좀 늦어서 나와서 이렇게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보내드릴 만한 시합분들이 계신지 그거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박경환 기자님. 자, 먼저 남경훈 PD님, 그 대포콘 씨가 나는 술로 나소일상에 그리고 지금 효자촌까지 그러니까 영화만 따지면 정말 나의 페르소나다라고 느낄 만큼 많은 분들께서 두 분이 정말 이제 굳건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포콘 씨의 어떤 매력과 장점 때문에 이분을 함께 계속 가게 되신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입담이 굉장히 좋습니다. 입담이 굉장히 좋아서 정말로 조금 우리가 이 드라이한 어떤 재미없는 이런 것도 재밌게 만들어주시고 또 따뜻해요. 따뜻해서 보통 요즘 이 살벌한 세상에 이런 따뜻한 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또 굉장히 또 울림이 크고요. 그래서 진행 능력은 뭐 거의 굉장히 탁월하셔서 굳이 누구나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MC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 우량주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투자 중이다.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MC가 될 것으로 보고 투자 중이다. 저평가돼 있다. 대한민국 3대 MC가 있는데 유재석, 강호동, 대통령. 지금 정말 지금 데프콘 씨가 유재한 씨 이렇게 치셨는데 그럼 데프콘 씨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켜보시면서 이분과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신뢰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다고 하기자님께서 일단
피디님과의 관계가 이제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점 잡힌 게 아니냐 혹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영석 PD에게 이서진 씨가 있듯이 남경 PD에게는 대부분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기에는 또 제가 다른 PD님들과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픈마인드세요. 예, 오픈마인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남경 PD님의 작품을 좋아하는 건 그 말씀하신 그 진정성이죠. 그리고 뭔가 달라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 텔레비전 정말 많이 봅니다. 웬만한 프로그램 다 보고 뭐 OTT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왜냐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텔레비전을 봐야 된다.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뭐 연예인부터 생각하고 텔레비전 다 보는데 남경 PD님 작품은 뭔가 달라요. 이게 다름이 뭔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분하고 같이 호흡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뭘 할지 안 알려줘요. 현장에 와서 경험을 하게 하는데 예, 그게 약간 테스트 같거든요. 네, 그 테스트를 저는 너무 잘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약간 재밌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주시고 개인적으로 나는 솔로를 하면서 뭐 조심스럽게 이분은 좀 이쪽으로는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예, 뭔가 이렇게 멘트를 하실 때 약간 느껴지는 게 이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신뢰하는 연출자분이시고 그리고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약간 휴머니티 이런 거에 굉장히 초점 많이 맞추고 계셔서 남경 PD님 작품이 저는 촬영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게 야, 정말 이 굳건한 신뢰를 느껴볼 수 있었고 사실 나는 솔로 제작 발표회 때도 나는 원빈보다는 데프콘씨가 더 중요하다 이런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굳건한 신뢰. 네, 약점 잡힌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출연진분들께 질문 주셨는데 효자촌 들어오고 나니까 내 주위에 내 그 지인들에게 이 프로그램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위에 나 이런 사람 추천하고 싶다 우리 양준혁 씨 혹시 어떤 분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예, 우리 효자촌은요 사실은 뭐 어르신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연하면서 사실은 저도 못 느끼고 있었는데 항상 부모님한테 받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저희들이 항상 받기만 하다 보니까 좀 무감각하게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하면서 부모님한테 항상 받기만 했구나. 그래서 이번 효자촌 가서 또 부모님한테 또 사실 효도하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 보면서 같이 할 때 그런 걸 보면서 공감할 때 그 주위의 동료 중에 효자촌에 입성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출연진이 좀 있을까요? 양준혁 씨가 주위 네, 주위 지인 중에 뭐 연애 지인 좀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중에 이 사람 여기 들어오면 되게 좋겠다 이런 신건호 신건호 씨 신건호 선수 신건호 씨가 네네 씨가 네 꼭 프로그램 보면서 알겠습니다. 특히 어머님한테 유지현 씨는 혹시 좀 추천하고 싶은 출연진 없으세요? 저는 하이라이트에 손동훈이가 되게 추천하고 싶은 게 평소에도 효자있긴 한데 그 가족들이랑 말이 없어요. 걔가 특히 어머님과 말이 없어가지고 한때는 어머니께서 동훈이 말 밖에서 잘해?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손동훈 추천하고 싶고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엄마의 엄마 또는 엄마의 아빠를 출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나도 효자촌도에서 이제 효도를 배우니까 엄마도 당연히 엄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도 엄마한테 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 예. 엄마의 엄마까지 모시고 싶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요? 박명수 씨요. 박명수 씨. 네. 왜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사실적으로 밥을 먹고 카드를 긁으면 얼마 끄는지 막 화를 내요. 그래서 그런 버릇부터 좀 없애주고 싶어요. 다시 한번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네, 새롭게도 교육을 받는 시간으로 알겠습니다. 질문 주신 한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질문을 많이 받고 싶은데 제가 출연진이 많다 보니까 제작 발표의 시간이 꽉 차서 이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데프콘 씨가 마지막으로 좀 본방사수를 해야 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네, 오늘 또 첫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거든요. 이게 어떤 일들이 목적이 될지 많은 관심과 그냥 뭐라고 그냥 보시면은 뭔가 그냥 내 얘기 같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잔잔하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우리 PD님이 이제 인터뷰에서 마지막에 뭔가 또 다를 것이라 하셨는데 아직 좀 마지막 못 봤는데 뭔가 빌드업이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기대도 좀 가져주시고 진짜 특히 또 ENA 채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ENA 채널의 어떻게 보면 이제 투톱이죠. 혼자 쪽이 자리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ENA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양시승 씨께서 마지막 인사를 좀 MC 대표로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밤 10시 30분에 효자초원 처방을 하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효자초원은 제가 시청하면서 정말 기존의 어떤 예능이구나, 리얼리티, 그리고 제작진에서 MC한테도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 진면봉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예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꿀잼이 넘치고 꿀 감동 넘치는 저희 효자촌을 바로 오늘 12월 1일 밤 10시 30분 매주 목요일 날 ENA 채널과 네이버 나우에서 동시 방영되는 효자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과 미디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저희 인사드리면서 제작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자촌과 저희 이 출연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